예,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월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오늘 장은 조금 등락이 있었지만 별 재미는 없었어요. 하지만 매매도 제가 좀 드렸고, 주말에 제가 환율 관련해서 지수가 이제 분할 매수할, 환율이 분할 매수할 밴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거는 조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8월 달은 쉬는 달이에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조금 약합니다. 그죠? 예, 조정을 받고 있고, 대신에 제가 근본적으로 매크로가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는 차원에서 매크로 얘기를 환율과 금리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미국은 지금 경기 걱정이 조금씩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를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또 주말에 부동산 얘기가 터졌어요. 예, 부동산은 사실 2021년에 흥다, 뭐 얼마 전에 또 완다, 요번에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 10인 또 이상한 이름 가진 데가 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부채를 못 갚고 있던데, 사실 중국은 이쪽 관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커다란 이런 공룡 같은 애가 바로 잘못됐다 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디플레가 되고, 지표를 보시면 좀 내수도 많이 약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고 뛰고 하는 제 화장품도 제가 조금 조심을 시켜드리고, 단기적으로 장에 조정되는 가운데 급등락하는 이런 단기 매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린 전체로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정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황과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매매하는 것을 공유를 하고 있는 젤리 실전 투자 채널이니까,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 때 제가 금리나 환율이나 이쪽 관련 조금 새로운 거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봐주시고요. 자, 내일이 또 광복절입니다. 예, 하루 쉬는 날이니까 오늘 어차피 보통 금요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음날 휴일이 있으면 조금 매기가 약하긴 하죠. 오늘 오전 흐름 보시면 그 또 초전도체로, 예, 단기 매수가 많이 급하게 들어갔고요. 그다음 중국 관련 애들이 물론 짜잘한 이 중소형 그 화장품들은 안 좋았지만, 제가 몇 개 보고 있던 중국 관련 테마 대형주들은 좀 흐름이 괜찮았어요. 자, 근데 보시면 오후장 한 1시 정도 되면서 걔들에 밀리고 2차 전지로 매수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매기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보는 다 차원의 시장 시그널로 제가 감안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중국이 문제 있긴 하지만 이제 좀 눌려 있었죠. 하지만 환율이나 제가 보는 금리나 기준에서는 그렇게 팍 튀는 건 아니었고, 그냥 저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밴드 안에 움직였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천천히 보시죠. 급할 게 없어요, 얘들은요. 자,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제가 1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1330원 정도, 위안화 기준이 7.24, 7.26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확 안 좋아져서 뭔가 되게 불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4월이나 7월 달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8월이 간만에 미국 조정이에요. 이제 그걸 감안하다시피 기간 조정을 좀 등락을 봐야 되겠지만, 가격주로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좀 사도 되는 거라 해서 실제로 매수도 좀 드렸고, 전체적인 뭐 매크로 ETF도 참고 삼아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도 커뮤니티인가? 예, 거기에 제가 1시쯤에서 글을 또 올려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봐주시면 그 타이밍적으로 제가 멘트도 드렸어요. 자, 그 매크로 종목이라는 게 26160, 이게 종목 코드예요. 모르신 분이 계시는데, 보통 삼성전자를 치면 이름을 한글로 치시잖아요. 거기에 종목의 코드가 있습니다. 숫자로 치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워낙 이게 코덱스 뭐뭐시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길어서 제가 코드를 올려드린 거니까, 종목명 치는 데다가 이 종목 코드, 숫자 코드 치시면 바로 종목이 뜰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오늘부터 그 코스피 기준으로 2,500 중반, 그다음 원달러 기준으로 1,300원 중반대부터, 지금 1,330원이긴 한데 어쨌든 분할 매수 1차적으로 들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올해 초도 그랬고 가끔씩 제가 호기롭게 말씀을 드리죠. 한번 단기 바닥을 잡아보겠다. 근데 뭐 지난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틀린 적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오버슈팅, 위로 슈팅 되는 것처럼 뭔가 안 좋아서 밑으로 한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는 디테일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걸 본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추가 매수 드린 것들은 이런저런 거 감안했을 때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수를, 매크로를 보여드리는 게 항상 시작을 제가 우선으로 하는 투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뭐 시장 상관없이 데이 트레이딩 스캘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전체로 같이 하는 정석 투자를 추구하고, 단기 매매도 며칠이나 1, 2주 정도 보는 수익 매매를 추구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뭐 급하게 못 보시는 분도 같이 투자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지수를 잠깐 봐드리면 왜 이래?
계속 말씀드렸던 코스피 21선은 어차피 안 돼요. 밀렸고 오늘 코스닥은 2차 전지 때문에 조금 낮긴 한데, 자, 기준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제가 환율이나 금리로 매크로 미국 중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 코스피 먼저 코스피보다 3전도 사실 약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실 제가 보는 이후에 크게 팔진 않아요. 그냥 관망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흐름을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놓은 게 왜 그 올해 3월달, 그 다음에 4월달, 7월달에 21선 돌파 안 되면 한 번 더 빠졌다가 요 전저점을 살짝 깨고 이렇게 반등주로 흐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주말에 설명드렸던 단기 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등을 주다가 3전 약하고 단계도 안 좋다 보니까 떨어졌잖아요. 오늘 갔다 온 지수가 2,500 한 6, 70 갔다 왔어요. 그 중간까지 왔다 왔죠. 여기 좀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지면 어떻게든 제가 또 더 사든지 뭐 흐름 봐서 뭐 괜찮다 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단기적으로 매크로 이런 것들을 분할해서 사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전지는 오후장도 살짝 단기 매수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 대장입니다. 오늘 뭐 초전도체든 중국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이든 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인들의 급등당 때는 단기 매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질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 2차 전지 내에서도 코어 종목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그것도 설명 좀 드릴게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나? 그때 880포인트 정도가 단기 밴드 저점을 봤잖아요. 안 깨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에코프로나 딴 것들 봤을 때 밀렸다가 오늘 오후장 들어 살짝 저점 매수 들어온 거 보셨죠? 내일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점 매수를 하는 것들은 뭐 좋은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을 제가 보는 거예요. 자, 2차 전지는 종목별로 등락이 있었지만, 자, 보세요. 제가 코어 종목을 보는 에코프로나 이쪽에서 지금 21선 살아있고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 포스코에 한 개, 에코프로에 한 개 있어요. 포스코에는 뭐가 있냐면 포스코 인터예요. 포스코 인터가 지금 21선 유일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되면 매기가 제일 잘 들어오죠. 어쨌든 이 95,000원대 전고점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예, 좋은 겁니다. 물론 이거를 제가 단타매매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8월달에 등락의 대상을 볼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날짜까지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뭐 11일날 뭐 18일날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8월 말일날 에코프로 관련해서 수급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내에서는 에코프로 HN 이 종목이 원래 유일하게 신고가 나왔었어요. 다 안 좋았을 때 신고가 냈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 좀 살아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네 번째 매수를 드렸어요. 비중 꽤 되실 겁니다. 에코프로를 제가 비중 모아서 단기 매매했듯이 요 에코프로 내에서 에코프로 HN으로 조금 비중을 모아드렸다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전략주로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예, 비중이 좀 되실 거예요. 먼저 겁내지 마시고 시장 전체가 좀 빠지더라도 단기 언더슈팅 정도 가능하지만 그리 나쁘지 않는 밴드다. 에코프로 HN 자체가 이번에 신규로 나온 재료도 있지만 수급 매집주 측면에서는 저는 괜찮다 봅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매매 드릴 수 있으니까 평단을 제가 10만 중반대까지 맞춰놨어요. 예, 좀 홀딩하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 인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계속 시도하면서 2차 전지 내 수급들이나 그런 투심을 조금씩 조절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신고가라면 제일 좋죠. 일단 그 과정이고요. 오후장에 살짝 반등된 게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이 뭐 대량 생산되는 사진이 찍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그걸로 올라간 거면 별로 신뢰가 높진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사이버 트럭은 나와야 나오는 거니까 뭐 그런 건 약간 무시하면서 저는 보겠습니다. 자, 센티로 본다는 금양도 뭐 21선 돌파가 지금 회복은 안 됐지만 오늘 매기가 살짝 들어가는 거 봤을 때 전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이 나스닥이 조정받고 엔비디아도 400달러 흐름 오늘 내일 또 봐야 돼요. TSMC도 별로 약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반도체나 삼전 쪽에 그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관망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 들어왔지만 우리 보통 말했던 소부장들 있죠. 그중에 우리는 HPSP 좀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거를 그런 분께서 HPSP 빠졌는데 어떡할까요? 이것만 보지 마세요. 제가 단기로 매수 드리더라도 물론 중기 같은 거야 올해 초부터 들고 있어 2차 전지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 종목을 제가 4개 내외 정도 4종목 내외로 하잖아요. 4개 5개 정도. 그럼 거기에서 전체를 보세요. 전체로 보고 저 수익을 내는 거지 HPSP 빠졌으니까 어떡할래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 내에서도 제가 3개 가지고 포트 보면서 비중 매매를 합니다. 전체로 우리는 수익을 내는 매매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용이고 세컨티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차라리 반도체를 저가 매수할 바에는 제가 계속 중심으로 보는 2차 전지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아시겠죠? 자, 바이오는 유성량 섹터 커가는 과정이지만 계속 지표로 봤던 셀트리온이나 한미 같은 걸도 안 좋았어요. 장 빠지다가 좀 밀렸고 하지만 계속 우리가 보고 있던 SK 바이오팜이나 유한양이 괜찮습니다. 한번 뭐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SK 바이오팜 그냥 박스 내에서 움직였고요. 예, 괜찮죠. 밀려도 오늘 보너스 나 있고 홀딩하는 구간이죠. 유한양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고 우리가 JW 중외제약 이게 제가 단기로 좀 샀지 않습니까? 제가 의미는 그 주말 말씀을 드렸고 오늘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 사실은 아니거든요. 제가 메이저로 보기에는 수급 자체가 그래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기준으로 보는 이제 월봉이나 주봉 봤을 때 한 10% 보는 거예요. 아까 6% 정도 올랐을 때 고민을 좀 했는데 어쨌든 5일선 살아있고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 매기 나쁘지 않고 내일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내쉬는 것 때문에 매기가 좀 있는데 뭐 추세를 봤을 때 위에서 큰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홀딩을 좀 하겠습니다. 뭐 2,000원 팔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가끔 말씀드리는 엔터 오늘 JIP가 실적이 나왔는데 좀 안 좋게 나왔어요. 큰센 이하로 나와가지고 4월 5월 달에는 큰센대로 나오고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JIP 같은 케이스가 오늘 박스권 하단에 떨어졌어요. 제가 한번 그때 이때 물량 많이 나왔다 그래서 뭐 비중을 한번 좀 줄이라 말씀드렸고 뭐 올라가네 마네 그러다가 못 올라 떨어지가 있는데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 찌라시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게 실적이 단기로 빠졌지만 여전히 괜찮을 거라 보는데 저희가 JIP가 이런 엔터가 지금 물론 머스트헤브라고 괜찮게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포트넷 주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시나 하면 이렇게 박스권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외국이나 기관들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단기로 찌라시 때문에 떨어졌다지만 오늘 외국인 기관 매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기관들 매도가 나오는 것들은 단기로 안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빠지는 그러는 보시면 기관들 매매가 짧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며칠 계속 판다는 거는 단기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 보셔야 돼요. 하지만 엔터 내에서 뭐 요새 근래 괜찮았던 YG 흐름 나쁘지 않아요. 그건 SM 괜찮죠. 버티죠. 그 다음에 하이브 여러분 젠볼이 마지막에 살렸던 뭐 하이브 이런 분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박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제가 한번 이때 뭐 비중 줄이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많이 터지면서 뭐 그렇긴 한데 엔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JIP가 지금 대장 자리가 살짝 흔들린다. 그래서 일부 비중 축소를 수급 때문에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갖고 있는 분 참고하세요. 자, 그 로봇이 지금 여전히 대기업들 얘기 나오면서 흐름이 괜찮죠. 유진 로봇, 레인보우, 그 다음에 T로보틱스가 돌아가 움직이는데 뭐 매매 대상으로 보고 매매하는 가능할 만한 섹터인데 오늘 신고가 났죠. 네, T로보틱스 좋았습니다. 유진 로봇 같은 케이스도 상당히 지난주 좋았는데 오늘 좀 쉬었어요. 그래서 끝난 거 아닙니다. 네, 끝난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세 번에 갔던 흐름이 지금 고가 돌파해 버렸잖아요. 빠지게 되면 또 등락 또 있을 거예요. 그 매매 대상 충분히 가능하고 레인보우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매매 가능 테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국 테마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중저가 화장품은 내용도 그렇고 차트도 안 좋아요. 하지 마시고 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아난티 아모레퍼시픽 이 정도로 맞춰놨는데 오늘도 올라갔다 밀리고 오후에 밀리니까 2차전지 막 들어오고 하죠. 이 올라가면 위에 자꾸 매물이 나와요. 자,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 말씀드렸던 중국이 지금 내수가 약세고 디플레까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게 뭐 갑자기 또 페리오나 이쪽에 단체 관광 몇십 대씩 예약되었다 이건 되게 좋은 면이고 우리나라 내수에 도움을 주는 건 정말 괜찮은 일인데 예전처럼 그래 큰 기대는 마시고 단기로 급등 올랐기 때문에 어서 수급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올라갈 때 막 따라잡고 이런 걸 안 한다고 아침에 올라갈 때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시크니컬 보는 것 중에서 조선도 약세입니다. 그러나 버텼던 조선도 기간 매물이 나오면 약세고요. 기간은 원래 약세인데 추가로 더 약세됐고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전력세 또 3인방 아시죠?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번 체크해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쇼스로 장 안 좋고 손실을 피하는 측면에서 언급을 드리는 이제 그런 파트인데 초전도체가 오늘 장 안 좋을 때 많이 올랐어요. 제가 사지 않지만 수급 분수하는 측면에서 뭐 봐라 그랬죠? 신성 델타테크랑 파워로직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나쁘지 않는데 그냥 초급등 초단타애들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예전에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 또 빠지고 올랐다 그러고 있는데 안 보는 게 속 편하십니다. 아시겠죠? 전체는 못합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저가장품 얘기 드렸어요. 오늘 음봉 다 맞았을 겁니다. 금요일부터 오후장부터 내용도 차트도 안 좋으니 가지 마시고요. 자, 영풍제조는 이제 5만부터 물량 알게 모르게 나온다 했는데 빠졌을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마지막 영상 보시면 여기 보면 눌림 일이 하는 거 있죠. 환율 지수 매크로를 시장 보시는 측면에서 공부하고 제가 지금 매매를 기준 잡는 법을 한번 설명을 편하게 드린 게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영상 누르시면 덜 할 수 있으니까 요 기능을 제가 오늘 알았어요. 유튜브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기능적으로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제가 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261-1260이나 1263, 233-740 같은 것들은 안 보셨던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는 전체 포트의 한 10%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후 1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참고해서 저점 매수,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잘 하셨고, 제가 마지막에 좀 사드린 것도 있는데, 오늘 미국장이 열리고 내일도 열려요. 우리나라 하루 쉬기 때문에 이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단기 반등 주면 저는 괜찮다 판단하는 거고,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밴드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포트로 나눠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푹 쉬신 이후에 모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